안녕하십니까. 의공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서승효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제4강 의료기기 모의고사를 다 풀어봤고요. 이번 시간부터 5과목 의용기계공학의 이론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5강 기계공학에 대해서는 물성이나 재료학,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요소학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건데요. 대부분 또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이전 이론 강의와 비교했을 때.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리프레시 한다는 마음으로, 리와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포 물성입니다. 일단 생체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요. 수동적 특성으로 이방성, 비선형성, 주파수에 의존한다, 온도에 의존한다. 그 다음에 특이한 반사 이런 거는 빛이나 자외선, 적외선 같은 걸 받는 그런 파동을 받았을 때 그 파동이 세포와 부딪히거나 혹은 뼈에 들어갔을 때 뼈나 연부 조직의 그 경계면, 그 매질이 달라지잖아요. 그때 일어나는 어떤 흡수, 산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경시변화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 이방성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일단 물질이 방향에 따라 달라 보이는 성질입니다. 그런 거 있을 거예요. 같은 길이라도 수평으로 그려져 있느냐 수직으로 그려져 있느냐, 이거 길이가 같은 길이라고 쳐도 어떤 게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을 겁니다.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이방성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점탄성이라는 것과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, 점탄성이란 무엇이냐면 생체 조직은 점성과 탄성이 있다, 이런 그런 특성인데 이 점탄성과 이방성을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실기에 2020년도 1차 실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. 다음 중 생체 조직의 특성 중에 역학적 특성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답이 점탄성과 이방성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다음 전기적 특성을 보시겠는데, 전기적 특성은 일단 주파수, 아까 수동 특성에서 주파수 의존성이 있었죠. 그래서 유전 완화 주파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. 유전 완화 주파수라는 거는 일단 생체 조직 자체가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도전체 역할도 할 수 있고 전기를 덜 흐르게 하는 유전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쪽 성질이 좀 더 지배력이 강하냐를 정하는 게 바로 유전 완화 주파수인데, 식을 한번 보시면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어요. 일단 유전율이 분모에 있습니다. 그 다음 분자에 도전율이 있죠. 얘를 그래프상으로 그려보자고요.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. 그럼 여기 중간점이 유전 완화 주파수일 겁니다. 그리고 가로축이 주파수죠. 그리고 이 주파수 값이 점점 작아지는 쪽은 유전율과 도전율 중에 뭐가 커져야지 주파수가 작아집니까? 바로 유전율이겠죠. 그럼 이쪽이 유전체의 성질이 강하다가 될 거고, 이쪽으로 갈수록 도전체의 성질이 강하다라는 게 되겠네요. 그거의 중간점이 바로 유전 완화 주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전기 쇼크가 있는데요. 요거는 아실 겁니다. 분명히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. 일단 최소 감지 전류라는 거, 말 그대로 감지할 수 있는 전류의 최소값입니다. 감지할 수 있는 전류라 함은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전기가 흐르네 라고 느끼는 전류가 바로 감지 전류가 되겠죠. 그 감지 전류 중에 최소값이 최소 감지 전류다. 그 다음에 2번 얘는 자발적 이탈 전류 등등의 말로 불리고 있는데, 이탈 전류라고 나와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전기가 통하게 되면 어느 값 이상 전기가 통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걸 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자력으로 뗄 수 있는 건 자발 탈출 전류라 하고, 이탈 전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없는 한계를 이탈 전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. 다음 3, 4번은 굉장히 익숙하시죠. 매크로 쇼크와 마이크로 쇼크인데, 매크로 쇼크는 일단 미리암페어 단위인데 더 큰 단위지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은 표면에서 흐르고 표면에서 나가기 때문이고,
마이크로 쇼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인데 심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주는 전류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전류여도 위험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, 이 전기적 특성은 고주파 대역이랑 저주파 대역에서 조금 나뉘는데요. 고주파 대역에서는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열적 작용에 의한 온도 상승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다른 나머지 성질은 대부분 저주파 대역에서 나타나는데, 일단 유전 완화 주파소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도전체 성질이나 생체 조직은 도전체 성질이나 유전체 성질이나 무엇 하나가 지배적일 수는 있으나 어느 하나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전체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.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도전체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전기가 통한다, 전류가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, 그 결과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생체 조직은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. 그 다음, 전류는 세포를 통해서 가지 않아요. 왜? 세포에는 세포막이라는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. 동물세포에서 특히 이 세포막 자체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 단위가 뭐예요? 임피던스, 뭐 기호는 Z로 쓰지만 단위는 옴이란 말이죠. 우리가 아는 옴은 뭐의 단위입니까? 저항의 단위예요. 그러면 임피던스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항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. 즉, 세포막의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, 세포막의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류는 세포막으로 갈까요? 안 갈까요? 안 갑니다. 그래서 세포 간 질액을 통해 흐른다.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 물질을 통해 흐른다라는 것이고, 그 말은 수분 함량에 따라 어떤 전기가 흐르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건데, 막으로는 안 가고 액을 통해서 간대요. 즉, 수분이 많을수록 전기가 잘 간다, 못 간다? 전기가 잘 통한다. 그 말은 수분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율이 좋다. 자, 얘를 다른 말로 하자면 수분이 많을수록 전기 저항은 어떻겠어요? 전기 저항률은 낮다가 되겠죠. 전기 저항률이 높을수록 전기가 못 흐르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수분 함량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, 생체 방사선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. 방사선이라는 거는 입자성도 가지면서 파동성도 가져요. 그렇기 때문에 파동형과 입자형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파동형을 그냥 통째로 알아버리면 되는 거겠죠. 얘를 알아버리면 얘네 둘 빼고는 다 입자형이겠네요. 그렇죠?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, 얘도 2020년 1회차 실기에 나왔습니다.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뭘 쭉 써서 파동형에는 괄호 그리고 X선이 있었다,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있고, 입자형에는 양성자선과 뭐가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파동형에는 X선과 감마선이 있다, 감마선 쓰면 됐을 것이고, 입자형에는 이들을 쓰면 됐었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방사선 종류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사선이 우리 체내에 들어온다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면, 일단 기본적으로 방사선도 파형의 형태고 에너지의 형태입니다. 그러면 체내에 들어오면 우린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.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화학작용을 하게 되겠죠. 그 화학작용이 에너지를 쓰는 화학작용이든 안 쓰는 작용이든 어떤 화합물을 만들게 될 겁니다. 그게 바로 화학적 작용이고요. 생화학적 작용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어떤 요소에 대한 화학 반응인데, 그게 바로 효소에서 일어나는 거 있고요.
그다음 생물학적으로 체세포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. 즉 체세포라는 거는 체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체세포에 대한 장애가 있다라면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그 신체적인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생식세포 한마디로 우리가 뭐 유전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생식세포인데 그 생식세포에 영향을 준다라면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, 유전자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방사선 단위가 있는데요. 일단 방사선으로 렌트겐이라는 단위와 그레이, 시벨트 이거를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조사선량은 공기의 전리량이라고 측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위로 보시면 렌트겐이라고 쓰지만 여기는 쿨룸 퍼 킬로미터 에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1kg, 공기 1kg당 몇 쿨룸이냐 공기의 전리량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흡수선량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단위 무게당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선량, 단량은 그냥 시벨트라는 단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